네, 최근에 시장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뜨겁습니다. 돌아가면서 굵직한 이슈를 내놓으면서 마치 가벼운 중소형주처럼 가뿐하게 투자를 했을 때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당히 좀 크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박탈감도 상당히 큰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요즘 장세입니다. 오늘은 소외돼서는 안 되겠죠. 저희와 함께 이기는 전략 알아보시죠. 핵심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밀값이 간밤에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흑해연안의 오데사 항에 미사일을 쏴서 곡물 6만 톤을 파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결국에는 이 만료가 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러시아 측에서는 이 흑해 항만으로 향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미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러시아에서는 조금씩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곡물값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이 흑해 곡물 협정이 만료가 됐다라는 소식에도 사실 관련된 이 상품들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졌던 바 있기 때문에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액션에는 또 가격이 급등하기 마련이겠죠. 따라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밀 선물 가격 보면은 9월물입니다. 9월 인도분인데요. 부실당 거의 8% 가깝게 폭등을 하면서 7.225달러로 3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옥수수 가격도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곡물 가격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서 국내 관련된 종목으로도 시선이 가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밀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분주, 사료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한탑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분이라든지 동아원, 신성홀딩스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톱이 다소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 AI GPU용 HBM3와 2.5D 패키지 턴키 공급을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GPU에 붙는 HBM3와 2.5D 패키지를 현재 다각화하려고, 그러니까 벤더를 조금 다각화하려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적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이런 거래선과 물량이나 가격, 작업 일정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잠재적인 거래선 가운데 하나가 삼성전자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는 시스템이냐면요. 앞서서는 이 HBM3가 탑재되기 전에 이 TSMC, 대만의 TSMC의 엔비디아가 GPU 웨이퍼를 만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웨이퍼를 또 다른 업체 쪽에 옮깁니다. 이 오사트라고 하는데요. 외주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갖다 주게 되면은 또 SK하이닉스에서 만든 HBM3를 탑재를 하고 이런 패키징 작업을 2.5D 패키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들릴 만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TSMC에서 만든 이 웨이퍼만 갖다 주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HBM3를 여기에다 탑재를 하고 2.5D 패키지까지 우리가 하겠다. 턴키로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엔비디아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이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열었다는 데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에 앞서서 엔비디아의 품질 평가를 일단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HBM3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일부 증설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HBM을 비롯해서 AI 칩 관련된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주입니다. 가온칩스 어제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코아시아, AD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2차전지와 반도체가 수급의 시속 게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은 또 반도체 쪽에서 자금을 빼서 2차전지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들이 다시금 매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몇몇 반도체주
중소형주들은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빠르게 차익 매물로 출회되기도 합니다. 큰 변동성 동반되는 종목군이니만큼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마 글로벌 셀럽들의 SNS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비만과 관련된 콘텐츠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앨런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를 섭취를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비만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고 2030년에는 우리 돈으로 63조가량의 대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제약업체들, 빅파마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일라이릴리가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마운자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곧 세계 의약품 1위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는 기세를 몰아서 신약을 만들기 위해 2조 4천억 원 투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관련된 업체인 바이오텍을 인수한 바도 있습니다. 기사에 한번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삭센다 있고요. 그리고 미고비, 그리고 마운자로가 이번에 일라이릴리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의 1위 의약품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1위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의약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약들보다도 많이 팔리는 약이 될 거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식습관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이 보편적으로 소비가 될 것이다. 상당히 좀 많이 쓰일 만한 시장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어제 펩트론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펩트론의 상승은 6월 중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한 달째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는 인슐린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은 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착안한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치료제의 다양한 병증 요법으로 이 비만 치료제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따라서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펩트론 요즘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 쪽이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나 동아ST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에서도 제약바이오 사업 부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 이번 주 핵심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고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테슬라 실적 나왔습니다. 깜짝 실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분기 순이익 말씀드리자면 27억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조 좀 넘었습니다. 3조 4천억 원가량의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0% 정도 증가한 규모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 250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31조 5,8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47%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250억 정도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245억 정도였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의 거래 주가 보시죠. 정규 거래에서도 좀 밀렸었거든요. 300달러를 눈앞에 두고 0.71% 하락했었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점을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파란색 라인이 정규 거래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부터는 시간의 거래 움직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전일 종가보다 약간 좀 정규 거래보다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4% 정도 하락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마진율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테슬라가 이런 깜짝 실적을 발표할 수 있게 된 원인으로는 가격 인하 정책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30%가량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영업이익률 10%도 안 됩니다. 9.6%의 영업이익률을 발표를 했고 전년 동기에는 15% 정도 됐었는데 확실히 가격을 낮추니까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지난 5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기다렸던 테슬라 실적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 발표가 대체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물론 실적 발표 초기이기는 한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가운데서 78% 정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만 발표했다 하면은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금융주 중심으로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특이 상황이 있다면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8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2019년 9월 이후에 최장기간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록을 내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다우만 오른 건 아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4월 이후에 3대 지수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가 후퇴하면서 이제 국채금리도 안정권 내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간밤에 미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